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정책팀의 아이브입니다. 카카오에서는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 들어보셨나요? 카카오 임팩트 재단이 다양한 방면에서 혁신에 도전하는 그 리더들에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정책팀에서는 그 리더분들에게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 연구의 그 실무 총괄을 맡고 계시는 서강대 조재희 교수님을 모셔서 연구를 통해 본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재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조재희 교수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네. 간략한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식융합 미디어학부의 조재희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그러면은 잘 몰라요. 이게 좀 이름 자체가 지식융합 들어가고 막 이래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이제 신문방송학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뭐 아트앤텍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공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 이런 쪽으로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연구도 이제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직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카카오 임팩트 팀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진행하고 계신 연구를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아이브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셜 임팩트 관련돼서 카카오 임팩트 팀에서 하는 소셜 이노베이터죠. 이노베이터 이 펠로우십 관련돼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처음에 카카오 임팩트 팀하고 연결돼서 그 만나기 전까지는 CSR 관련된 연구라고 해서 예상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대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미팅을 갔는데 그때 이제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좀 소름도 돋았던 이유가 기존에 생각했던 틀하고는 좀 많이 달랐고, 좀 이따가 이제 아마 그 말씀 나누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러면 소셜 이 이노베이터들의 성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뭐 이런 자리였고, 지금 한남대학교의 백강희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지금 출강하고 계시는 류석 박사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과 다른 연구였다면 네. 방법론도 되게 다양한 방법론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방법론은 사실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아마도 뭐 그 아이브님께서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방법론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방법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좀 다차원적, 다면적으로 써야 그 연구 결과도 좀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함의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방법론은 질적 방법론, 뭐 양적 방법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설문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 갖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많은 펠로우를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요. 네. 인터뷰를 통해서는 어떤 거를 좀 흥미롭게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인터뷰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뒀던 게, 인터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탐색적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나올 줄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 나오길 사실 원해요. 인터뷰를 할 때는 원하는데,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만나면서 몇 가지 이제 기존의 CSR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을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소셜 이노베이터들 중에 여러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근데 뭐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인권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나, 혹은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 임팩트 팀하고 펠로우에 선정이 됐을 때 굉장히 든든한 좀 백이 생겼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이제 개척해 가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려면 플랜 A를 가고 싶은데 플랜 A로 갈 거를 못 가고 플랜 B나 C로 가는 경우,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게 결국에는 뭐 조직학에서는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데, 조직 몰입 혹은 직무 몰입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직무 몰입을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팅이 좀 갖춰졌다.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됐다면은 못했을 텐데 이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플랜 A를 하니까 이제 해피한 거죠. 굉장히 해피하시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토대로 수학 분석까지 진행하셨다고 그쵸. 들었어요. 네, 그럼 네.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이 발전시키는 방향에 있어서는 스왓에서 사실 이 W하고 T, 그 위크니스하고 스트레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펠로우분들이 몇 가지 지점을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속성.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싶은 일을 플랜 A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거를 어디선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거죠.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업을 좀 지속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이런 파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적 혁신가들 분 중에는 당연히 이제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칫 우울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W하고 T에서 좀 나왔어요. 질적 방법론 외에 양적 방법론도 함께 적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설문조사를 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나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펠로우가 11명이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샘플 사이즈는 상당히 작은 거죠. 상당히 이제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을 이렇게 뽑아내기는 좀 작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작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오면 의미하는 바가 또 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갖고 이제 1차 설문 결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은 이 조직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카카오로부터의 지원, 조직 지원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어떻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소셜 이노베이터들 그리고 펠로우들의 이 성과겠죠. 성과라든가 아니면 심적인 변화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걸 봤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교량적 사회자본하고 조직 지원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교량적 사회자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 단계 걸쳐서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뭐 이런 이 잠재적인 자원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1차 설문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실제 보면 너무 다차원적으로 네. 접근하셔서,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펠로우분들의 인지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그죠. 어느 네. 정도 접근하셨을 것 네. 같은데, 펠로우분들의 그 인지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네. 혹시 발견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그 인지 심리학적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연구했을 때하고 연구 결과하고 좀 차이가 났던 게, 교량적 사회자본 같은 경우가 좀 높게 나왔어요. 보통은 한 5점 만점이면 5점 스케일에서 한 3점대 나오는데, 근데 4점대 이상 나왔고, 그리고 제도적 신뢰라든가 혹은 일반적 신뢰,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신뢰, 이러한 부분도 기존 연구에서 보면은 한 100점 스케일에서 한 50점대 나오거든요. 54점대, 그리고 40점대 중후반 이 정도 나오는데, 저희 이제 펠로우들 같은 경우는 한 70점대가 나왔어요. 일반적 신뢰 같은 경우는 70점대, 제도적 신뢰 같은 경우도 거의 60점대 후반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자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은 편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1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연구하고 좀 다르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오신 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번 연구는 좀 어떤 특이점이 좀 있으셨나요? 이 분석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이 펠로우십 자체의 특성을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제가 볼 때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두드러져서 그래서 펠로우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믿어준다, 우리를 많이 믿어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외부 지원 사업을 안 해본 분들이 아니에요. 많이 해본 분들인데, 외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통제가 많이 있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뭐 파이널 아웃컴 어떻게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자유에 맡기고, 그 자유에 맡긴다는 게 이제 신뢰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직컴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예전부터 와 있던 이런 조직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사람이 빠지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사람을 이제 알다시피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자원으로 이제 휴먼 캐피탈, 인적 자원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죠. 효능감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고, 효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중심, 업무 중심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효능감이 아니고 효능성이죠. 이쪽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두어 왔다면, 이제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각각의 펠로우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니 이렇게 하시오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이건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거든요.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국 사람 중심. 이 파트가 사실 굉장히 많이 와닿고, 휴먼 릴레이션스 이 어프로치가 최근에 뭐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 조직원을 동기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많이 관심을 못 받다가, 그래도 뭐 그게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CSR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강조한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색달랐다라고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이라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실 펠로우들을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차원에 걸쳐서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펠로우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펠로우들 1차, 2차 인터뷰 진행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멈추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에 딱 되면서, 나는 이제 최소한 2년 이상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말씀하신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조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쭉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고 싶으신 일, 이거를 앞으로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무언가 소셜 이노베이터 분들이, 사회적 혁신가 분들이 아마 변화가 조금씩 작게부터 아마 시작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더 나은 저희 이제 사회를 좀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앞으로 쭉 나가시라는 그런 부탁,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아직은 안 끝났지만 정말 이제 완결된 연구 결과가 어떤 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정말 어려운 연구를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은 지금 1기, 2기까지 선정돼서 진행 중인데요. 혁신가 한 분 한 분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의 활동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